통합과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통합과학의 양진석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전공은 화학이고요. 이번에 통합과학에 대해서 바뀐 개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프로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내용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개편된 커리큘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건데 1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은 크게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되어 있고요. 통합과학 1에서 1단원, 그 다음에 1단원인데 이게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수능에 나온다면은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겠지만 기본 단위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하건데 여기에서는 기본 단위가 나오는데 뭐 몰도 나오고요. 이렇게 모르는 막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게 좀 경악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있구나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내신 시험을 본다면 학교 수업에서 충실하게 하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있구나. 아, 저런 게 있는 거구나. 저렇게 단위를 재는구나. 킬로그램이 뭐고, 부피는 어떻게 재는 거고, 리터로 왜 재는 거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부터 넘어가겠습니다. 통합과학에 이제 보시면, 쭉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통합과학 1의 2단원에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파트가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냥 지구과학하고요. 화학이 붙어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략 과목이 되겠죠. 별표로 따지면 별표 5개. 수능 출제도 많이 될 거고 내신 출제도 많이 될 거고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을 알아야 원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게 되고 또 원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면 또 우주랑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나오고요.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구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각에서 또 생명체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그냥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다. 하지만 여기는 이해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제가 별표 5개를 정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잠깐 넘어가서 볼게요.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이 있죠. 여기가 화학입니다. 화학인데요. 여러분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화학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학은 처음에 화학식을 잘 몰라요. 화학식을 모르면 쓸 줄을 몰라. 읽을 줄 몰라. 그러면은 규칙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규칙을 알 수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화학은 망가져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넘기는 어렵지만 주기율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학식을 쓰는 규칙과 그렇게 왜 나왔는지 이온결합식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공부를 해줘야 그 다음에 화학결합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규칙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인데 사실은 광물을 보는 거예요. 근데 광물을 보는데 광물에는 원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자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분자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알면 공부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질의 이제 전기적 성질 같은 경우는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분해를 했을 때 금속이 나오는지 비금속이 나오는지 알아보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통합과학을 봤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2단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견디면 이제 좀 편안해집니다. 자, 3단원 넘어가겠습니다. 3단원 같은 경우는요, 제목이 지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구가 정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구성과 상호작용, 직권의 변화와 영향, 즉 지구과학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지구과학 내용에서는 크게 깊게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지원까지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 제 판단에는 암기인데요. 이 암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내느냐? 그럼 당연히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력을 이용해서. 자, 그렇게 준비가 돼 있고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역학 시스템입니다. 여기다 별표 5개. 자, 요것만 별표 5개입니다. 5개가 최고예요. 왜 별표 5개냐면 이게 바로 물리입니다. 물리인데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서는 그냥 중력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중력을 하려면 중력 가속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가속도를 하려면 운동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용과 물리 원의 내용이 섞여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특히 운동량과 충동량 같은 운동량과 충돌량 같은 경우는 이 경우도 계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킬러 컨텐츠가 될 것이다. 제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은 그냥 유전 정보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포 공부하고 유전 정보 공부하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번 통합과학의 개정이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지난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생명과학이 상당히 약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화학이 좀 비중이 높아졌고요. 만약에 킬러 컨텐츠가 나온다면 제가 지금부터 별표 5개 치는 걸 주목하시고 거기서 고난도 킬러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합과학의 2로 넘어갑니다. 근데 2인데 왜 1단원이냐? 1에 1단원, 2단원, 2에 1, 2, 3단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를 보시면요.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의 다양성. 이름을 들어도 그닥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환경 변화하고요. 생물이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동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깊게는 못 들어가고 주요 포스트만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화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별표 5개. 자, 뭐예요? 화학 변화죠. 자, 화학 변화는 뭐냐면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산화환원 반응이 나오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 나오고 에너지가 출입됩니다. 이때 에너지 출입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산화환원과 중화 반응은 현재도 어렵고 화원에서도 어려운 킬러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2학기에 들어가서 중간고사 때 여기를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2단원 같은 경우는 제목을 쭉 봤을 때 별거 없어 보여요. 그냥 환경이니까 생태계,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에너지 전환과 활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태양 에너지 생성과 전환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별표 5개, 별표 5개. 뭡니까? 바로 발전과 에너지원입니다. 이 발전과 에너지원은 말이 좋아서 발전과 에너지원이지 사실은 물리에서 까다롭게 등장하는 전기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전기적 인력,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근데 과거하고 다르게 송전 과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송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약화는 됐긴 했지만 그래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뭐 V는 IR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도 중등 과정과 플러스 물리 원 과정까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을 보시면요. 3단원 보시면 좀 허망합니다. 과학과 미래사회, 그 다음에 뭐 기술, 활용, 발전과 쟁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AI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신규로 들어온 과목이에요. 근데 교과서의 맨 끝에 있습니다. 이 교과서의 맨 끝에는 일반적으로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다루지만 수능에서는 그닥 그냥 뭐 만약에 나온다면 제 예상인데 앞에 1단원에 지금 색깔 칠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여기는 아마도 학생 A, 학생 B, 학생 C가 나와서 말풍선에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나와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통합과학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죠. 자, 뭐냐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지도할 겁니다. 자, 이 많은 내용 중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분리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리에서는 운동 법칙, 즉 중력,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충돌.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량과 충격량. 그 다음에 화학에서는 솔직히 제 과목이 아니라 제 과목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다 암기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상은 주기율표에 있고요. 주기율표를 알려면 원자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겠고 원자를 알면 전자배치를 알아야 돼.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를 할 거고 생명 파트가 가장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파트는 유전에 해당하는 파트가 생물 1이나 생물 2의 유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데노신, 그 다음에 뭐 티민,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코드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어떤 아미노산이 생기는지 그 과정만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를 봐야 알겠지만 예시문항은 거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아마도 생1까지는 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해 줘야 되고, 자, 문제는 지구과학인데요. 제가 보는 지구과학에서는 잘라서 앞에서 빅뱅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구과학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권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지구과학은 사실 생각해 보면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고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림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공부하는 게 주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보신다면 물리, 화학, 생명, 지학 나눠서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라고 쭉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물리, 화학, 생명, 지학을 나눠서 공부를 한 뒤에 여러분들이 3월 되면 조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등과정을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복습하려면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통합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중등과정은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시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사실은 통합과학의 가장 기본은 중등과정을 복습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과정이 더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통합과학보다. 중등에서 빠진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것이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강의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못했는데 내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문제집을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건 중등과학인데 중등과학이 영역별로 이렇게 천재교육에서 나온 ESC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영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등과정이 부족하다면 이 교재를 추천드리고요. 전 천재교육과 아무런 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간다면 예비학습으로 참고서가 필요할 겁니다. 참고서가 필요할 건데 이 참고서로는 저는 완자, 우공비, 셀파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완자, 우공비, 셀파 등이 참고서로 가장 많이 보는 책이다. 하지만 저는 뭘 권하고 싶냐면 내가 그래도 좀 깊게 공부하고 싶다. 그럼 심화 공부를 원하신다면 하이탑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이탑은 통합과학 내용보다 더 깊게 들어간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합과학 공부하다가 이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더 자세하게 원리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이탑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완자 기출픽이나 자이스토리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밑에 2번부터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녹화 시점에서 O2밖에 없어요. 근데 O2는 문제집이에요. 참고서가 아닙니다. 요약본이기 때문에 O2는 나중에 문제집으로 이용하시고 참고서를 본다면 2번, 3번을 추천해드리고 4번, 5번은 문제집으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선정한다면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릴 거고 제 강의에서는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프린트를 만들어서 바뀐 그 교재 외에 좀 더 깊게 담아서 또 다양하게 담아서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과학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하더라도 통합과학의 내용이 깊은 게 아니에요. 깊은 게 아니니까 얇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더 칠해가지고 사고력을 키워서 문제에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강의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